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아니고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나와가지고 네. 1기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이랑 막 전국적으로 그 20년 이상이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리스트가 신문에 막 떴잖아요. 막 49개 있던데. 왜 그 중에서 그럼 걔네들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1기 신도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서울은 생각보다 금액이 아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들어갈 금액들의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된다고 하면 상계중개 요새 또 움직였잖아요. 걔네들도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 1기 신도시 보는 분들이 누구냐?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벌어서 서울로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보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가성비나 수익적인 면이나 돈적인 실투금 차이에서 아직 입성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가성비, 실투금, 뭐 수익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필터링을 딱 그 택지 리스트 49개를 딱 걸어보면 네. 결국 나오는 건 1기 신도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가치로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1기 신도시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도시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히 좀 그래도 뭐 전체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좀 그 중에서도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으세요? 좀 더 면밀히 봤으면 하는 지역들. 뭐 1기 신도시 내에서? 네. 아,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1기 신도시 내에서 지금 분당 평촌은 지금 분위기가 좀 타요. 그리고 제가 분당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분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지역의 핵심 단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시킬 정도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정도의 모습이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데이터로도 반영이 돼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못 모았어요. 근데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애가 지금 분당이다. 근데 제가 이제 분당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 1기 신도시를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전의 1기 신도시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패망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분당의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분당에 보면 이제 1기 신도시가 이렇게 토지개발 계획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분당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구역인데 1기 신도시라고 해서 분당이라고 해서 모든 애들의 입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분당 신도시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지 구분을 할 때 제가 얘가 지금 망아지 모양이잖아요. 망아지가 이렇게 딱 앞발을 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목을 치라고 말씀드려요. 목을 띡. 목을 치시오라고 해서 나눠드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부권역, 그래서 여기 남부권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남부권역 중에서도 여기 몸통 있잖아요. 등뼈. 등뼈까지, 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구역이 이제 분당의 핵심 지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자동 쪽에 가서도 사진 찍고 맞아요. 그 영상을 봤지만 그 메인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나타났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 분당을 롤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을 더 이렇게 지어서 하려고 분당을 롤모델로 세우려고 했었고 그 분당 안에서도 그러면 모든 단지를 한꺼번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어디를 먼저 지은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확장해서 짓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범단지예요. 그래서 91년도에 시범단지 분당이 얘가 91년도에 처음 제일 먼저 입성을 했죠. 그래서 연식이 제일 먼저 오래돼서 30년 안을 지나서 중국연수를 가장 먼저 재건축 중국연수를 채워준 데죠. 그러다 보니까 초두 효과가 있잖아요. 서울도 초두 효과라는 게 있는 것처럼 처음 지어지면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주변에 그 개발을 할 때 입지가 좋은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편의시설을 먼저 여기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현역이 여기 있잖아요. 이전에 1기 신도시 처음 개발될 때는 서현이 1등이었어요. 입지가. 근데 분당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동네처럼 그냥 생활만 편리하면 좋아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지. 내 자식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내 자식들은 조금 더 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이제 누구보다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학군지가 어디예요?
대치목동 중계죠. 중계보다도 분당이 훨씬 학업 성취도 평가 수준이라던가 그 수준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보면 대치목동 중계니까 그 3대 학군 다음에 1기 신도시에 있는 학군 지역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분당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당은 중계동 가지 않아요. 대치동 가지. 여기서 조금 공부 더 잘한다는 사람들은 대치동으로 가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학군이나 교육열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이 모여 계신데 중계동은 학군 좋은데 그 중학교가 학업 성취도 평가가 88%, 89%, 91% 이래요. 근데 분당은 전체 지역이 90% 전후예요. 다 학세권인 거예요. 여기는 다 전부.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제 북부권역이나 이쪽 남부에 미처 그 핵심 지역에 못 들어간 요 다리 사이에 있는 다리 쪽에 위치한 이쪽 애들도 학업 성취도 평가가 90% 전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중계동 웬만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는 1위, 2위 애들보다도 얘네가 더 높아요. 그럴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서연의 요 학원가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지. 이 역을 끼고 여기 상권 자체가 다 학원가로 형성이 되고 여기 안에서 더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죠. 순회 중 내정 중. 그래서 여기 학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단진이 아니냐. 그리고 학원가가 조금 더 특별하냐 아니냐. 왜냐면 같은 학원가에도 단지 내에 있는 태권도 학원이랑 아발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대기업 메이저. 그런 학원가랑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순회가 분당의 1등 입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가 순회, 정자, 서연 순이요. 매매가 자체가 이전에. 왜냐면 서연은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많이 썩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은 정자역에 새로 생기면서 이 주변에 상권이 클린하지. 생기고 가보셨잖아요. 대기업도 들어오고 오피스 상권에다가 평지에다가 여기가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요도 탄탄하고 매매가도 얘가 더 높아서 순회 1등, 정자 2등, 서연이 3등으로 핵심 지역 내에서도 특징을 달리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명 지각변동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각변동. 네네. 1기 신도시 내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매가가 지금 서연이 지금 1등을 열심히 위협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정자는 이미 추월했어. 서현 시범단지가. 이미 추월했고 최근의 모습이 가격 반등의 속도라던가 매물이 거래돼서 없어지는 속도라던가 가격이 빠르게 치고 가는 속도 자체가 지금 서현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쨌든 제일 썩었고 오래됐고 학군을 갖고 있지 못해서 평가 절하되면서 이제 1등이었다가 3등으로 내려왔었는데 얘가 새 아파트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 메인 학군은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니까 가격이 얘네보다 쌀 수는 없잖아요. 가장 먼저 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거지. 물론 제가 얘네가 뭐가 될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장의 흐름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딜 갈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정자 쪽에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어서 요번에 이주해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전세가가 최근에 뭐 또 2억이 뛰었니 어쩌니 또 뉴스가 또 떠들썩했잖아요. 이제 이주 수요가 되면 다시 전세난이 일어날 거다 막 이래가지고 막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세 수요는 지금 이 정자에서 다 커버를 못해서 순회랑 서현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주 수요가 계속 이제 발생할 거니까 에너지가 여기서는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 북부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분당구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얘는 끊었어요. 5월달로. 1위, 2위, 3위부터 쭉 봤을 때 1위가 푸른마을 어디예요? 순회동이죠. 순회동. 느티마을은 어디예요? 정자동이죠. 시범한양, 서현동, 정자. 1위부터 4위까지 핵심 지역에 있죠. 네. 거래 건수도 꽤 돼요. 비슷비슷해. 예, 얘는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얘네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특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모이고 그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지면 이제 밑에나 이제 북부권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더 모이냐, 유지될 수 있냐는 앞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분당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생기고 에너지가 모일 만한 90점이 생겼다는 거지. 아까 지방이랑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 차이예요. 그러네. 여기 딱 밀집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거래 건수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부동산이 하락장이 아직 멈춘 게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데드캣 하우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 돈에 10억, 20억
지금 비싼 돈, 또 5억, 10억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데는 가치가 있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서 내가 충분히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데가 이런 데라는 거지. 그런 데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또 1개 신도시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1개 신도시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 기준을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평가하셔야지 1개 신도시를 보실 때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졌던 애들의 순위가 바뀌면서 이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똑같은 10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호랭이님이 10억 가지고 이제 분당에 살려고 하는데 1등인 애가 입지가 좋겠지 생각하고 1등을 샀어요. 근데 이후에 1등이 2등으로 밀려났어. 그랬을 때랑 서연이 이제 3등이었는데 그래서 3등 가격에 사고 나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걔가 1등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럼 누가 더 수익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있겠죠.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내가 돈을 넣을 때도 이런 가성비를 생각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를 충분히 상상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추이를 타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이 이분화될 수 있다. 지역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야 분당이 2개로 쪼개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2개로 쪼개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하면 뭐예요? 핵심 가치 학군이잖아요. 학군. 그리고 그 학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서연순의 정자가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납득이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핵심 가치가 하나 더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 북부 권역의 교통이에요. GTX-A. 그리고 여기 판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부 권역은 판교랑 같이 움직이면서 플러스 직주 근접의 교통까지 가면서 이제 1기 신도시 내에서 분당은 학군을 위주로만 가치를 평가받거나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직주 근접과 교통의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새로운 구역이 하나 더 메인 핵심 지역으로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뭘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서연 정자 얘네들은 최근에 가격이 한 2, 3억 정도 빠졌어요. 부동산 하락장을 맞으면서. 근데 뭐 15억 하던 애들이 2, 3억 빠진 게 몇 프로 안 되잖아요. 30,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 북부 권역에 GTX가 들어갈 여기가 이매거든요. 이매 야탑이에요. 여기 이매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2억 정도밖에도 안 빠졌어요. 1, 2억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 대비해서 평단위로 20평대, 30평대로 했을 때 가장 가격이 덜 빠진 지역이 여기 이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지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쫙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당 내에서 가장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는 동네가 또 이매동이에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매가는 버텨주는데 전세가가 그만큼 또 빠져주니까 아직 실수요가 교통편이 개통이 된 건 아니니까 성남면 열심히 지금 짓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지금 이매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가져갈 동네로 이제 북부 권역이 새롭게 가치를 가져갈 수 있어서 분당은 이제 학군이 메인인 핵심 지역, 교통과 직주 근접의 핵심 지역계 두 군데로 나눠져서 가치가 갈 거고 가격도 움직이고 갈 것이다라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중동 신도시가 있어요. 지각 변동과 지역이 이분화될 거다라는 가치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에 4개 지역만 해당이 돼요. 분당, 평촌, 일산, 3번. 중동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 중동은 이미 지각 변동과 이분화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도시예요. 얘는. 왜냐? 우리가 7호선 부천 중동 신도시는 이제 택지 개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 7호선을 기준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이 7호선이 2012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1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1호선으로 이미 1호선은 유동인구 엄청 많으신 거 알죠? 네. 이용객이. 엄청 많아요. 여기로 이제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중동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줬었는데 이 7호선이 생기고 나서는 얘네들이 1호선 역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다 위상이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7호선으로 자리를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 1호선 근처에 있는 애들이 집값도 비싸고
교통도 편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7호선 쪽으로 이미 가치가 변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는 2012년에 개통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어가지고 그때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최근에 대세 상승장과 절벽 상승장을 거치면서 이미 얘네들은 끝났어요. 서열 정리가 끝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천 시청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세랑 가치 재평가 지각 변동이 이미 다 끝난 도시가 중동이라서 이런 중동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4개의 지역도 교통 편의성 지역으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은 새로 이분화되거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가치랑 시세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수익성이나 가성비를 생각해서 접근해야지 본인의 돈을 조금 더 유용하게,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